그러면 두 번째 토픽으로 기업들이 이런 탄소 중립 패러다임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이 있겠는데요. CCUS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CCUS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토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 부문에 있어서 탄소 중립 경로는 사실 전체 탄소 중립 경로에 비해서 더 협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년 대비 2030년, 10년 후에 2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50년에 약 90%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중공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이제 감축 비율이 높습니다. 95%를 감축해야 되고요. 이 9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이번 토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CCUS 기술과 수소와 같은 혁신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 중공업 부문 배출량 감축의 약 60%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산업부문 화석연료 사용량은 205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전기와 바이오에너지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차트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중공업 부문의 탄소 중립 수단과 그 수단들의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2020년보다 2050년에 자, 우리 산업 중공업 부문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39%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즉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고 하면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전체 부문에 있어서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이 18%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서 지금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30% 이상이 CCUS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자,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더불어서 여기에 도입되는 수단들, 에너지 효율이나 연료 전환, 전기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소, 그리고 효율 향상 이런 기술, 이런 수단들이 이제 도입되어야만 중공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 실현될 텐데요. 그 도입되는 수단들의 기술 성숙도를 한번 살펴보면 성숙한 기술 그리고 이미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술의 비율이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막 실증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기술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각 산업별로 이제 감축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이런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 2020년, 2030년, 2050년 각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자, 2020년은 기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주어진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에너지를 쓰자라는 것이 이제 기존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자, 수소화 혹은 이제 기타 수단들이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요. 뭐 여기 이제 수소화 전략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 전력을 도입하는 것이나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기타의 영역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2030년부터는 이제 CCUS 기술이라든지 수소화 그리고 기타 수단들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050년 기준으로 보면 자, 66.9%가 CCUS 기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석유화학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감축 방안이고요. 철강의 경우에도 2050년 기준으로 보면 53.3%가 CCUS를 이용해서 감축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시멘트 업종의 경우에도 85.7%. 자, 이러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와 같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공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생산 공정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후처리 기술인 CCUS 기술 적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CUS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CCUS 기술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CUS라고 함은 카본 C 캡처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토리지. 자, 온실가스 탄소를 캡처 포집해서 유틸라이제이션 활용하거나 스토리지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이런 다배출 업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화력 발전, 자, 석탄이나 혹은 석유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런 발전 부분에 있어서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공정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CCUS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술의 흐름을 보면 발전소나 다배출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선택적으로 CO2만 선택적으로 포집합니다. CO2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분리된 CO2를 압축하거나 액화해서 이송을 합니다. CO2를 수송하는데요. CO2를 수송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이프라인, 도시가스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배관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수송을 하거나 혹은 배나 트럭의 탱크로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산화탄소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 기술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저장소까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장소까지 안전하게 이산화탄소, 압축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지층, 해저 혹은 지하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제 석유를 시추할 때처럼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를 확보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층 아래에 안정적으로 주입을 하고요. 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안정적으로 잘 격리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우리가 지하에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 저장하는 기술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원료나 제품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활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인 방법이나 생물학적인 방법 혹은 이제 광물화와 같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과 CCUS 기술. 앞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실제로 자연의 탄소 사이클에서 흡수되거나 제거되는 온실가스 양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을 흡수하거나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 이 흡수원을 이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림을 형성해서 나무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수단이 바로 CCUS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공업 부문, 특히 산업 부문, 특히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CCUS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도 이 CCUS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세제 혜택, CCUS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CCUS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이러한 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법률 개정,
법으로 우리가 이제 법률로 개정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정책적인 그런 유도 수단들을 도입해서 CCUS 기술을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 영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목표를 발표하고 있죠. 호주, 미국 이런 국가들은 이미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2010년쯤 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제도 도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주요국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입법 부분들이 아직은 세부적인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조금 더 앞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US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0%의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 미국과 유럽이 되겠죠. 대비 85%의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노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약 4,800톤, 하루에 4,8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실증 설비들이 운전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200톤, 하루에 200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실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O2 저장 기술은 가장 낮은 기술 개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5%에 해당되고요.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서는 고르곤 프로젝트, 롱시 프로젝트, 그리고 슬라이프너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연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저장소 탐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약 78%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화학전환이나 광물탄산화에서 일부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기초 원천 연구 단계 그리고 일부 기술은 이제 소규모 파일럿 실증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CCUS 기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포함하는데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저장하는 CO2를 포집해서 안정하게 지중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기술을 CO2 포집 저장 기술, 그래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CCS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다고 해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CCU 기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지층에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장소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기존의 우리 산업 기반을 보면 원유로부터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 지역하고 저장 가능 잠재량을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면 일단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들, 그리고 주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들에서 이제 저장소 확보가 용이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저장소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제 저장소를 탐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2030년까지 1억 톤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가스전에 이제 가스를 거의 다 채굴 해서 썼고요. 이제 압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지난해부터 동해가스전을 활용해서 동해가스전의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장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리적인 뭐 측면이나 국토 면적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저장소 확보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활용 방안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배출되는 CO2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청정한 연료, 그리고 화학 제품과 같이 유용하게 우리가 제품화해서 활용하는, 전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를 만들 때 CO2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농가에 공급하면 이 작물이 잘 자라고 이산화탄소 강한 농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그런 사용처로는 카페인을 제거한다든지 드라이 클리닝에도 이산화탄소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냉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그 이제 신선식품들을 많이 이제 가정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전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광물 탄산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미세조류를 배양해서 이 바이오매스를 만들어서 이제 연료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다양한 화학 원료 및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원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물 탄산화를 통해서는 건축이나 산업 소재, 그리고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산탄소 전환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유용한 자원들,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뽑아서 사용하고 남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쉽게 다른 물질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다른 물질로, 유용한 물질로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현재 주요 용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탄산음료나 그리고 유레아나 메탄올, 그리고 석유회수 증진법과 같은 데 활용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실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그런 활용 방법,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실가스를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양이 유의미한지, 워낙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감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앞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연료나 기초 화학 제품 생산을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산화탄소는 이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유용한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다시 화석 에너지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데는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 개발 단계, 그리고 시장 규모, 개발하는 업체 수, 잠재력을 놓고 보면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축자재나 고분자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 단계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화학 원료의 경우에는 개발 업체 수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학 원료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굉장히 큰 그러한 제품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연료로 개발되었을 경우, 연료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대적인 기후 이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 기후 이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트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자, 기후 이점이 높고 그리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제품들은 연료, 건축자재가 되겠고,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 원료 부분이 주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CCUS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토픽에서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을 마치겠습니다.